안녕하세요, CNCTV입니다. CNCTV는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과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고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기초해부학을 토대로 다양한 손상들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초보 선생님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필라테스 레슨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궁금증들과 복잡한 케이스들이 발생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러 나오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러한 통증들은 간단한 염증에서부터 인대나 근육과 같은 연부조직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과 관련된 질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무릎의 전방에서 발생되는 통증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본적인 해부학,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손상 시 발생되는 증상들, 전방 십자인대 손상 평가 방법,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들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릎의 위치에 따른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무릎 관절은 대퇴골의 원위부와 경골의 근위부가 맞닿은 관절을 뜻하고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 대퇴골과 이 경골이 만나는 무릎 관절을 경대퇴관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첩관절이죠. 하지만 무릎 관절은 이제 하나가 아닌 총 3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대퇴관절,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골과 비골이 만나는 경비관절, 그리고 세 번째는 슬개골과 대퇴골, 뒤에 있는 대퇴골이 만나는 슬개대퇴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3개의 관절 모두 관련된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복잡해지면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단하게 무릎의 전방과 그 뒤쪽에는 후방, 그리고 좌우, 측면부로만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인 뼈, 인대, 근육 등의 위치를 이해하시면 통증 부위가 대략적으로 어느 구조물에서 발생되는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무릎 관절의 뼈대는 대퇴골과 경골, 비골과 슬개골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뼈와 뼈끼리 만나는 곳을 우리가 이제 관절이라고 하죠. 그럼 그 관절을 이어줄 수 있는 인대가 필요한데요. 무릎 관절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인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4개의 인대가 무릎 관절의 1차적인 안정성을 잡아주는 구조물들입니다. 물론 모든 관절에는 활액낭과 활액막, 그리고 캡슐, 관절 주머니죠. 이렇게 중요한 구조물들도 있지만 지금은 큼직큼직한 구조물들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4개의 커다란 인대가 관절을 안전하게 잡아주고 나면 이제는 무릎 관절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근육들이 필요하겠죠. 무릎 관절은 대표적인 경첩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는 굴곡과 무릎을 펴는 신전 동작에 필요한 근육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무릎 관절의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근육은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다들 아시다시피 골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경골을 조면에 붙게 되고요. 4개의 헤드를 가진 근육입니다. 외측관근, 내측관근, 대퇴직근, 그 다음에 중간관근이 있죠. 뒤쪽에서 보게 되면 햄스트링의 경우에는 좌골결절에서 시작해서 대퇴이두근과 숏헤드, 롱헤드가 있죠. 반건양근과 반막양근이 있게 되는데요. 반건양은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무릎의 굴곡 동작을 도와주는 햄스트링, 부가적으로 또는 봉공근과 박근 등이 무릎의 굴곡 동작을 부가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의 안정화를 위해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을 강화시켜주는 동작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무릎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회원님들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무릎에 우리가 전방에 위치한 구조물들과 후방과 측면에 위치한 구조물들을 알고 있다면 대략적인 통증의 원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전방에 위치한 구조물들 중에서 관절의 1차적인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그림에서와 같이 대퇴골 외과의 내측에서
경골의 관절면에서 부착되어진 두 개의 번들이 교차된 것처럼 보이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번들은 각각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굴곡과 신전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릎 관절에서 아래에 있는 경골이 전방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고요. 또한 과도한 회전력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형태는 접촉 손상과 비접촉 손상이 있는데요. 대부분에서 비접촉 손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축구 선수들의 경우에는 축구화가 잔디 또는 그라운드에 스터드가 박힌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하다가 과도한 무릎의 토션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동국 선수가 과거에 전방 십자인대 손상 당했을 때 똑같은 기전으로 손상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 넘어지면서 반대로 또 발구스 포스와 회전력이 동반되어져서 비접촉 상태에서 손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ACL 손상이 있을 경우에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무릎의 불안정성을 호소합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릎 전방부 또는 무릎 안쪽의 심부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증상이 오래되었고 만성이 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니다가 중간에 한 번씩 무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대부분 방향 전환을 할 때 많이 발생되는데요. 휘청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붕해의 증상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정말 전방 십자인대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학적 평가를 실시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이학적 평가 두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평가 방법은 우선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라고 해서 전방 당긴 검사입니다. 전방 당긴 검사는 전방 십자인대의 역할인 경골이 전방으로 전이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평가 방법인데요. 전방 십자인대가 정상적으로 무릎 관절의 안정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면 전방으로 밀리지 않겠죠. 대상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손상이 예상되는 무릎을 세워줍니다. 고관절은 45도 각도로 세워주시고 무릎 관절은 90도 굴곡시킨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검사자의 힙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갈등 부위를 고정해 주시고요. 양손을 이용해서 경골의 근위부를 안정적으로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경골을 전방으로 검사자 방향으로 당겨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강하게 당겨주는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정한 힘으로 수차례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방으로 당겨줬을 때 대퇴골에 대해서 경골이 전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전방으로 밀려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다면 우리가 육안으로 무릎이 앞으로 경골이 전방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평가 방법은 피봇 시프트 테스트인데요.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검사자는 한쪽 손으로 평가할 한측 다리의 발 부분을 잡아주시고 무릎을 많이 굴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골에 내외전을 주게 됩니다. 내외전을 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무릎 뒤쪽인 스라 부위를 받치듯이 잡아주시고 손가락으로 발구스 포스를 살짝 제공해 줍니다. 이 외반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외반력을 제공해 준 상태에서 무릎의 굴곡과 신전을 수차례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대상자가 약간 불안한 느낌을 호소하거나 또는 무릎을 구부릴 때 경골이 전방으로 빠져나오다가 다시 제 위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덜컥하면서 뒤쪽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클렁크 사인이 나올 경우에는 양성 반응으로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방 십자인대의 이학적 평가 방법 두 가지를 함께 해봤습니다. 평가를 진행한 후에 확실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상태에 따라서 회원님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태에 맞는 치료 이후에는 선생님들께서 안정적인 무릎을 위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관련된 중요한 팁 하나 먼저 알아보고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회원님들을 티칭하실 때에는 무릎과 관련된 근육인 대퇴부 근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이러한 대퇴부 근육의 운동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HQ 레시오의 균형을 맞추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HQ 레시오란 H, 햄스트링과 Q는 쿼드리셉스인 대퇴사두근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인 HQ 레시오는 0.6대 1 비율로 햄스트링보다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조금 더 우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Q 레시오의 비율이 깨져 있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대부분 햄스트링에 비해서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우세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상태는 오히려 전방 십자인대 손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손상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회원님들의 경우에 HQ 레시오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에 재건수를 했다거나 또는 재활 범주 안에 있는 회원님들이라면 기본적인 시퀀스 안에 햄스트링의 운동 비율을 평소보다 조금만 더 추가해 주셔도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운동은 대퇴사두근이 사용되는 운동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대퇴사두근을 사용하는 운동과 햄스트링을 사용하는 운동을 통해서 전방 십자인대에 문제를 갖고 있는 회원님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진행해 볼 텐데요. 필라테스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전방 십자인대의 초기 재활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SLR 엑서사이즈라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SLR은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의 약자로서 다리를 우리가 이제 편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을 실시하면서 무릎의 내 방향에 위치한 근육들의 활성도를 증가시켜주는 운동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헌드레드 동작인데요. 헌드레드 동작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코어 강화를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하시죠. 처음에 지금처럼 테이블탑 자세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어드밴스 단계에서 다리를 무릎을 펴주시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때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위해서 발목을 포인 자세가 아니라 플렉스 자세로 바꿔주시고 그 상태에서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헌드레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코어 운동은 물론 그리고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통해서 활성도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동작이 되게 됩니다. 자, 테이블탑 자세에서 시작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어드밴스 그 다음에 다시 플렉스 유지하시고 그 상태에서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엘리펀트 동작입니다. 엘리펀트 동작은 우리가 코어 근육의 활성화 그리고 고관절의 아이솔레이션한 움직임을 주기 위한 동작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대퇴사두근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줄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의 소도구를 이용해서 토닝볼을 이용해서 발 앞쪽에 중족골 쪽에 우리가 토닝볼을 놓고요. 발이 조금 더 족배굴복 되면서 무릎이 조금 더 신전되겠죠. 자, 이러한 동작을 유지한 상태에서 엘리펀트 동작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뒤쪽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활성도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숄더 블럭에 대고 시작을 하시고 조금 더 유연성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가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비복근이 더 이완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앞쪽에 있는 기랑근, 주동근 관계인 대퇴사두근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무릎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동작이 되게 됩니다. 아티큘레이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너코어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둔근, 엉덩이 근육과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에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티큘레이션 브리지를 진행을 했을 때, 자, 들어볼까요? 자, 들어서, 자, 브리지 자세를 유지하게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HQ 레시오, 그래서 햄스트링의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햄스트링을 여기서 같이 동원해서 써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햄스트링이 많이 안 쓰이죠. 그래서 브릿지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뒤꿈치 힐업 해주시고 그 상태로 유지하셨다가 지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자세 유지하시고 다시 다운, 다시 힐업 해주시고 유지해 주셨다가 등척성으로 유지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다운 시켜 주시고 하시게 되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햄스트링을 워낙에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다 보면 쥐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쥐가 나시게 되면 회원님들이 바로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를 엉덩이 힙을 내려주시고 이제 힘들어 하시겠죠. 그때는 바로 다리를 무조건 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햄스트링은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이완시켜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펴주시고 발목까지도 살짝 당겨주신다거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조금 더 몸쪽으로 펴주시게 되면 뒤쪽에 있는 쥐났던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를 통해서 뭐 재건수를 하셨거나 그리고 뭐 손상이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골반 틸팅 시켜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힐업 해주시고 유지하셨다가 다시 내려주시고 다시 아티큘레이션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등척성 운동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은 5초에서 10초 사이를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회원님의 수준에 따라서, 체력 수준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라테스 레슨을 하면서 SLR 운동만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코어 운동과 함께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활성도를 올려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헌드레드 동작과 엘리펀트 그리고 아티큘레이션 브릿지 동작 총 3가지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효과적인 동작들을 진행해 봤는데요. 헌드레드와 엘리펀트 동작과 추가로 이제 햄스트링을 활성화시켜주는 아티큘레이션 브릿지 동작들을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게 되면서 전방 십자인대 재활 운동에 효과적인 동작으로 디테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고 변화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